일단 지금 어머니께서 일자리에 이렇게 오신 건 아마도 예비고일이라는 아마 특수한 시기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 설레임, 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등급 컷에 대해서 좀 잠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고1 예비 고1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선택 과목으로 국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통합으로 볼 것인데요. 작년까지 등급 컷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어 등급 컷이 90점 이하로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실 게, 지금까지는 화법과 작문, 그다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은 문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좀 짙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가 등급 컷이 좀 낮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매 시험 때마다 낮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문법 또한 이제 공통 과목에 같이 속해서 시험을 본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만약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처음 보는 시험은 3월에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는 걸 시험을 봅니다.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능을 위한 예비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쓴맛을 봅니다. 이게 뭐지? 왜 나는 모르는 글만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학습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수능 국어 공통 영역이 독서, 문학, 문법, 화법, 작문해서 전체 영역이 다 공통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 특히나 이 문법 부분이 추가되고 독서와 문학의 학습이 강화되고, 특히나 이제 수능 상황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독서가 예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아이들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문학은 일단 무조건 다 맞는다였어요, 전략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독서에 집중하여서 상위 점수를 맞는다가 전략이었었는데, 작년도에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문학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독서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서 단순히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 또한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문법 부분이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고1 친구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공부시킬까? 특히 고등국어라는 것은 어떤 걸까? 일단은 고등국어가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이해하는 학습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주요 과목 중에 가장 당황하는 과목이 국어 같아요. 사실 수학이나 영어는 이미 선행적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에도 크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수학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낯설어하진 않습니다. 네, 낯설어하진 않고요. 영어는 사실 요즘에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국어는 어떤 시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학습적으로 아마 늦게 시작할 겁니다. 고등국어, 입시를 위한 고등국어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며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고등국어가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고등국어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낯선 글, 낯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문제들을 대할 때 이거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배우지 않는 게 나오지? 왜 학교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을 그대로 내지 않지? 라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분명히 암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과 지문들을 스스로 읽고 분석하는 독해력, 이해력, 분석력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토요일, 일요일에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요. 영역별로 선생님이 두 분이서 팀으로 이루어서 전문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클리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어 학원들이 1대1 클리닝을 다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학원들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뭘 중심으로 여기냐? 디테일입니다. 학습적 디테일.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적 지도.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시던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어떤 학습적인 디테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함께 오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국어라는 과목으로 아이들이 뭔가 품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고일을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지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지문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지문의 내용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재밌어요. 글 읽으면 독서 지문 재밌어요. 이해하니? 이해한대요. 이해해? 물어봐요. 모른대. 그러니까 이해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다고 다 얘기해요. 애들은 국어를 보면 다 안돼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를 잘 못 맞춰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이해 수준을 맞추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독서인데 여기 어머님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선택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아이들이 일명 어머니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속어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속어법? 답이 2번인데 2번을 선택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네 맞습니다. 지워나가는 형태죠. 그러다가 실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5개 중에 1개의 답을 명확하게 선택해내는 능력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걸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재에 녹여내어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절대 찍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국어 개념, 이제 문학 개념들을 충실하게 잘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슬픈 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어휘,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어휘들, 단순히 한자 성어뿐 아니라 2자짜리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런 거 잘 몰라요. 지향, 지양, 헷갈려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객관식 선지의 그 말의 뜻을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뭐 2자짜리 한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만드라고 원장님이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서리법에 정의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예문도 넣고 그다음 평가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루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예를 넣어줘서 아이들이 서리법이 이렇구나 하고 이거 시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 테스트. 어머니 잘 눈에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지금 한자 성어들인데 여기 보면 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단어를 어떻게 예문을 쓸까. 실제로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어머니들 이렇게 한자 성어 나오잖아요. 아이들 멍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상식을 키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국어에서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면 국어라는 게 결국 언어 학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어휘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각 교재마다 분석지가 다 제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 겁니다. 네, 제 건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시험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계속 쳐보는 겁니다. 매주.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는 건 거의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고등국어의 성취 수준, 고등국어가 요구한 수준이 무엇인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공연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매주 제대로 공부를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클리닉 때 진행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게 되면 OMR에다 작성을 합니다. OMR 작성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의 점수를 조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걸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등급거. 그다음 여기 보시면 오답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이 31번이거든요. 오답률이 8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틀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 31번을 맞아서 온 애들이 있어요. 꼭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맞췄니? 특히나 클리닉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적극적인 친구들은 사실 냅둬도 알아서 물어봅니다. 수업 끝나도 물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업 끝나자마자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제 어휘 뚫린 애들이 막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클리닉 때 오게 되면 저희가 질문을 해줘요. 수업 전 아이들도. 그리고 또 1대1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도 좀 놀라실 정도로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왜냐면 사실 아이들은요 부모님들께 기대감을 줄 만한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 기대가 높아지니까. 근데 저희한테는 좀 그래도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답률을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의 값을 알 수.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오답률이 1번 1위부터 15위권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 이외의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좀 약하구나 그 부분이. 우리 1번 예를 들어서 31번을 틀렸어요. 안도합니다. 오답률 1위를 내가 틀렸구나. 자,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성적을 산출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영역별로 뭘 틀렸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1, 2, 3단계 학습 과정이 따로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학습 태도.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오답률, 랭킹 높은 순위의 10위권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아까 좀 말씀드렸던 선지 분석을 다시 시켜요. 그러니까 최소 2시간, 많게는 3시간. 어떤 아이들은 이틀 나눠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수업이 있고 정규 수업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진행되고요. 이제 수목금하고 이제 토요일 이렇게 해서 1대1 클리닉. 1대1 클리닉은요. 아이들마다 시간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어떤 특정 시간대에 시간을 잡고서 모으면 보충 수업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희망하는 시간대를 따로따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이런 학습적인 부분을 관리를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적인 과정을 만들어서 몸에 배게 한다. 이걸 매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1, 2, 3단계 학습 과정이 따로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학습 태도.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문자 발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정규 수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복수 테스트나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들. 그래서 아이뿐 아니라 학부모님께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요즘 아이들이 뭐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미 이거는 익숙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머니도 이제 막 문자 너무 많이 오지만 이런 것들 좀 챙겨서 보시면 학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역시 좋은 걸로 올려놨군요. 점수가 높은 걸로 올라왔는데 클리닉을 진행하면 그날 우리 아이와 어떤 학습적인 부분을 다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편지처럼 받아보실 거예요. 저희 이렇게 세세하게 써서 이 아이의 문제점, 개선한 점, 이런 점들을 매주마다 받아볼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이클래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상위반을 위한 특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이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교재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1대1 클리닉 말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하이레벨 클리닉이 별도로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아이들끼리 실제로 이제 모여서 실전 같은 모의고사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클래스 반 애들은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2번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3, 4, 8일 날